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까요?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이 75세 이상 고령자는 4월부터 화이자 백신을, 65세에서 74세까지는 5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습니다. 예. 효능 논란이 일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접종을 중단했습니다. 백신 접종 후 열이나 통증을 겪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면서 정부가 백신 초과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당장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이다 보니까 우리의 접종 계획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와 합병증을 겨냥한 치료제도 개발되고 있는데요.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코로나19 중증 질환 치료제와 폐렴 치료에 효과가 있는 신약을 개발하는 앞타바이오의 이수진 대표이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항상 처음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회사 명칭 어떤 뜻인지 직접 설명해 주시죠. 네, 앞타바이오의 앞타는 그리스어로 잘 들어맞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타바이오가 개발하는 약이 환자들에게 잘 들어맞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앞타바이오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예. 네. 먼저 앞타바이오가 보유하고 있는 앞타머 약물 복합체 기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용어가 다소 어려운데 네. 앞타머는 과연 무엇이고 또 앞타머 약물 복합체 기술은 또 무엇인가요? 네, 앞타머라는 것은 그 생체 내에도 많이 존재하는 것들인데요. DNA나 RNA로 이루어진 핵산체입니다. 그래서 이 앞타머의 특징은 이 핵산체가 3차원적 구조를 이루면서 그 3차원적 구조를 통해서 특정 단백질과 강한 결합력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케미컬 안티바디라고도 명명을 하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항체는 서열상으로 인식을 해서 표적 단백질 인식을 하지만 앞타머는 퀴앤락의 개념으로 그 케미컬적인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면서 결합을 하기 때문에 많은 물체에 구조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하고는 다 결합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앞타머는 그 항체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처음에 출발을 했지만 항체가 할 수 없는 그 질환 영역에서도 적용 가능한 굉장히 좋은 새로운 기술입니다. 예. 네. 근데 방금 앞타머의 특징에 대해서 이게 뭐 케미컬 엔티바디라 화학적인 항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 항체가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건 질환에도 가능하다고. 네. 뭐 그런 게 어떤 질환이 좀 있는지 한두 개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약물을 대표적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항암제 영역에서는 바이오마커, 새로운 표적 단백질을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분야가 항암제 분야인데요. 바이오마커의 그 개인적 편차가 너무 심해서 환자에게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바이오마커를 찾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약물 표적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혈압암 치료제인 경우에는 뉴클레올린이라는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뉴클레올린은 항체로 개발이 되게 어렵습니다. 예. 구조적인 특징상. 그래서 이 뉴클레올린은 세포막에서부터 핵까지 자유롭게 드나드는 셔틀 프로테인이라는 굉장히 약물로서 중요하고도 또 유용한 그러한 단백질인데요. 그것을 항체로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타머는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 뉴클레올린이 타겟으로 하는 앞타머를 처음으로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앞타머의 복합체 기술을 응용한 어떤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좀 소개해 주셨는데 네네. 좀 대략적인 상용화 일정, 뭐 임상 계획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네. 지금 현재 그 뉴클레올린을 타겟하는 앞타머의 또 약물을 융합한 앞타DC 테크놀로지로 도출된 파이프라인은 혈액암에 대해서 올해 임상 일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서울 아산병원에서 시작할 예정이 돼 있고요. 하반기에 약물 투약을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혈액암인 경우에는 1상부터 1 이상을 같이 진행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귀 질환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시장 진출이 가능하죠. 임상 2상 단계에서 그 희귀 질환 약품 지정받아서 얼펀 드럭으로 승인을 받게 되면 네. 바로 시장화될 수 있고 그 이후에 임상을 진행하면서 더 큰 시장으로 나가기 위한 임상 3상을 진행하게 되고 더 큰 시장을 계속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자, 뭐 혈액암 관련해서는 올해 임상 2상을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 임상 하반 1상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일상이요. 네, 네네. 일상을 승인을 받았고 하반기에는 또 약물 투여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네네. 네,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앞타바이오가 보유한 또 다른 기술은 녹스 저해제 기술인데요. 이것도 이름이 어렵거든요. 어떤 네. 기술인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죠. 네. 생체 내에는 다양한 산화 효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화 효소를 통해서 그 에너지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에너지도 생산하고 또 생체의 일정 보호막 역할도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활성화산소는 우리에게 득이 되기도 하지만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예. 독이 되는 활성화산소를 만드는 것이 녹스입니다. 그 녹스라는 것이 특히 당뇨 합병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단백질이라는 것이 1990년대 하반기에 밝혀지면서 당뇨 합병증의 새로운 단백질 표적으로서 연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이 녹수라는 것은 당뇨 합병증 시장에서 퍼스트 인 클래스인 약물 타겟이 되겠습니다. 예. 네. 녹스 저해제 기술을 응용한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 가운데 핵심 몇 가지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녹스 플랫폼으로는 당뇨 합병증 치료제, 그리고 면역 강암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코비드 치료제 이렇게 지금 중점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당뇨 합병증 치료제로서는 지금 당뇨병성 신증, 신장이 망가진 그런 병증인데요. 그에 대해서 유럽에서 임상 2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환자 모집이 거의 끝난 상황이고 아, 예. 상반기 내로 투약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황반 변성 치료제로서 지금 임상 1상 승인을 임상 1상을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내로 이것도 임상 1상이 진행될 예정이고 무엇보다도 관심을 보이셨던 코비드19 네. 지금 미국 FDA 임상 2상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네. 곧 승인이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막 이제 그 코로나19 치료제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게 이제 녹스 기술로 이제 그 적용증을 확대하는 경우잖아요. 네네. 이게 어떤 원리로 그 코로나19를 치료하는 건지 좀 그거부터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당뇨병성 신증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을 때 이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됐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함에 있어서 많은 연구자들이 무엇을 표적으로 해야 하는가 많은 고민을 했었고 많은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이 뭐냐면 스파이크 단백질의 특성이 있습니다. 네. 스파이크 단백질이 많은 변이를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사람의 상피세포와 유사한 유전자 서열을 갖고 있어서 사람한테 점도 침투하기 굉장히 쉽고 그래서 빨리 전파가 되는 특성을 갖게 됐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스파이크 단백질을 타깃하는 치료제 개발보다는 전에 세포 침투한 다음에 엔도점 단계에서 복제되기 전에 이것을 억제하는 치료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예. 문헌에서 이미 그 네이처나 이런 데서 그 녹수2라는 것이 바이러스의 엔도점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밝혀졌고 또 임상 환자의 그 코비드 임상 환자에게서 그 마커들을 추적해 보니 녹수2가 굉장히 발현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연구자들이 녹수가 코비드 치료제의 새로운 그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걸 많이 제시를 했었고 예. 다행히 저희는 그러한 그 바이러스 녹수를 통한 바이러스 억제 효과도 확인을 했고 또한 이 코비드는 1차적인 바이러스 복제보다는 2차적으로는 감염에 의해서 심각한 그 질환을 일으키게 되고 사망에 예. 이르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약물은 그 코비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요 장기, 폐, 신장 그리고 혈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저야 효과를 갖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복제 효과 플러스 2차 감염에 의한 조직 손상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두 가지의 중요한 약효를 확인을 했고 그 임상 1상에서 이미 안전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임상 2상의 적응증 확장으로서 미국에서 코비드19 임상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예. 제가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질문 드리면 아까 이제 퍼스트 인 클래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 퍼스트 인 클래스가 어떤 의미인 거고 지금 개발하는 그 코로나19 치료제도 네. 그런 퍼스트 인 클래스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퍼스트 인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저희 약물을 개발하는 신약 개발 단계에서 세상에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은 약물 타겟에 대한 첫 번째 약이라는 뜻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 약물이 그 녹스를 타겟으로 코비드19는 처음이기 때문에 퍼스트 인 클래스의 코비드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네. 예.
말씀해주신 그 치료제가 감염도 막고 또 치료도 앞당기고 또 조직 손상까지도 네.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네네. 세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다. 네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건전한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대표님께서 제언하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 경험이 아직 충분하진 않지만, 네,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바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개발이라는 것은 굉장히 장기 여정입니다. 저희 반지의 제왕 영화처럼 네. 굉장히 긴 여정이고 많은 사람의 협업이 필요하고, 제가 그래서 오케스트라 같은 그 영역이다라고 예. 가끔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기업의 입장, 그리고 정부의 입장, 그리고 자본 시장에서의 입장 모두 맞물려져서 함께 협력을 해야지만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이 제약 산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의 입장에서는 저희 한국이 굉장히 작은 제약 산업을 형성하고 있지만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이오라고 글로벌하게 다 외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이런 제약 기업이 큰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에 없는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퍼스트 인 클래스를 타겟으로 기술력을 집중을 해서 글로벌로 할 수 있는 약을 탄생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 자본시장의 측면에서는 저희가 인재 성장하려고 하는 단계인데 제약 산업이 자본시장의 측면에서 너무 단기적으로 자금이 몰리는 게 아닌가 하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기다려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장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정부 차원에서는 저희가 신약 개발에 대한 경험이 미진하다 보니 전문가 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저희 같이 그 아이디어 하나로 기술력 하나로 뭔가 앞으로 빨리 나가고자 하는 퍼스트 클래스의 신약 개발 업체에 좀 더 장기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좀 마련해 주시면 저희 나라가 글로벌 신약을 탄생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문화가 꼭 정착돼서 바이오 산업이 더욱 활성화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앞타바이오의 이수진 대표이사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